안녕하세요. 시시각각 변하는 정치권 이야기 보다 발빠르게 전하기 위해서 저희 동아일보가 인터뷰 코너를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인터뷰 진행을 맡게 된 동아일보 기자 공기범입니다. 오늘은 인터뷰 첫 순서로 저희 이준석 의원 모시고 첫 인터뷰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 10개월 만에 뵀는데 예. 그 사이 얼굴이 많이 그래도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동아일보 저희 시청자들한테 한번 인사 한번 다시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개혁신당 이준석입니다. 이렇게 저도 탄핵 정국이 또다시 저희가 8년 만에 겪을지는 몰랐는데요. 와, 진짜 그 윤석열 정부 한 3년째 지금 겪고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제가 겪은 것들을 많이 그래도 사귀고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요즘 보니까 다시 한번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지난주 이제 토요일 그 국회 상황부터 한번 좀 여쭤보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토요일 상황 좀 전반적으로 한번 좀 되짚어 보신다면 좀 어떠세요? 주인공은 한동훈이었고요. 한동훈이 주인공이다. 그 망하는 시나리오의 주인공이었죠. 그래가지고 화끈하게 천당과 지옥으로 왔다 갔다 한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잖아요. 의원 나가셔서 막 이제 여당 의원들 막 설득하시는 모습도 있었고.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때 상황이 뭐 좀 이렇게 많이 긴박하게 좀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었나요? 제가 가서 이제 여당 의원들한테 얘기했죠. 이러면 보수 다 죽는다. 보수 다 죽는다. 그런데 뭐 본인들이 이제 저랑 친한 분들도 다 하고 이런데 표정마저도 억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표정마저도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실 때도 그 의총에 들어가가지고요 서로 전화하고 카톡하는 것도 눈치 보였대요. 그 정도로까지 이렇게 좀 너 밖이랑 누구랑 얘기하냐 이런 눈치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조금. 그래서 그만큼 이게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정치인이 이제 보수 진영이 많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탄핵 트라우마 이런 거는 자기들이 만들어낸 말이지. 사실 탄핵 트라우마라는 게요. 지금 이 방송 보신 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탄핵의 그런 어떤 짐이라고 하는 것을 뭐 유승민 의원한테 혼자 온팡지게 뒤집어 씌우고 다 너 때문이야라고 이렇게 배신자 프레임 씌워서 그런 거지. 사실 그때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 한 60명 될 텐데 나머지들은 승승장구하고 잘 살았거든요. 제가 열거했잖아요. 권성동 의원 탄핵할 때 법사위원장으로 소추위원장이었는데 나중에 원내대표하고 윤핵관으로 잘 나갔죠. 김기현 대표도 탄핵 찬성이었죠. 당대표까지 하시고 원내대표 했었죠. 주호영 대표 원내대표만 2번 했나요? 거기다 비대위원장도 하셨고 국회 부의장까지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탄핵을 해가지고 결국 탄핵 찬성을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잘못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고 그 트라우마를 자체 생성한 거예요. 저는 예전에 그러면 뒤집어 보면 뭐 열린우리당 때는 추미애 그 당시 의원이 뭐 탄핵 민주당에서 해가지고 뭐 민주당 당대표까지 하고 잘했잖아요. 결국엔 탄핵이라는 건 그 시기에 국민들 마음 받들어가지고 그냥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인 거고 그것 때문에 배신자 프레임 씌우는 건 그 다음에 자기들이 만든 상황이죠. 이게 갑자기 이제 연결해서 좀 궁금한 건 그 김재섭 의원이랑 이제 윤상현 의원 그 대화가 한번 이렇게 공개가 돼서 또 이제 많이 비판을 받았는데 그 윤상현 의원의 약간 뭐 그런 공개하는 것 자체는 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윤상현 의원이 뭐 본인은 대수롭지 않은 이야기라 생각해가지고 했겠지만은 그리고 사실 내용으로 보면은 후배가 그렇게 물어봐서 난 그렇게 조언했다. 근데 조언한 주체가 윤상현 의원인데 이제 그 공교롭게도 그것에 따른 것처럼 이제 김재섭 의원이 돼가지고 뭐 당론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김재섭 의원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겠지만은 지금이라도 옳은 판단을 해야죠. 옳은 판단이라 하시면 탄핵에 표결에 찬성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섭 의원이 사실 굉장히 개혁적이고 이런 의원인데요. 제가 요즘 김재섭 의원, 김용태 의원 다 저랑 친하다 보니까 느끼는데 자꾸 가스라이팅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소위 말하는 탄핵 트라우마라는 거 만들어서 유승민 린치하고 했던 이런 중진들이 또 이제 김재섭 의원이나 김용태 의원 같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너 이번에 수도권에서 다 나가 떨어지는데 니네 둘이 됐으니까 니네는 뭐 당의 차세대 자원이고 니네가 뭐 자원이고 이렇게 살살 어르고 달래면서 그러니까 너 경거망동하면 안 돼. 너 유승민 어떻게 되는지 봤지. 그리고 이준석이 당대표까지 하고 결국에는 바른 소리 하다 어떻게 되는지 봤지. 그거를 가스라이팅 했겠죠. 그리고 사실 그래서 그 둘은 어느 정도 어깨에 뽕이 들어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지금이라도 제 워낙 친한
동생들이고 하니까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살아라. 그 이유 따로 얘기를 하셨어요? 또. 지금은 오히려 말하면 오해사죠. 근데 원래 다 아는 동생들이라 가지고요. 그래서 그거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 가스라이팅 당하면 죽는다는 거. 어제 오후에 이제 법무부가 공수처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출국 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제 공범으로 이제 적시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내란 수괴로 이미 이제 약간 어느 정도 확정이 되는 모양새로 지금 가고 있는데 어떻게 좀 검찰 수사도 검찰 포함해서 국수본 수사도 굉장히 빠른데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대통령이 껴있는 수사기 때문에요. 이거는 절대 우왕좌왕하거나 아니면 한번 찔러보기식 수사가 진행되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강제 수사 절차라는 것이 뭐 압수수색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뭐 구속영장도 있고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그 수사기관별 속도 경쟁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이 수사기관별 경쟁을 하다가 어느 한 곳에 섣불리 이제 법원에 쳐버리면은 기각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당장 지금 검찰 같은 경우에는 내란죄가 사실상 검찰 관할이냐 아니냐 가지고도 말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직권남용을 수사하면서 거기에 부속 혐의로 이제 그걸 수사하려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거 섣불리 잘못했다가 법원에서 이거 당신들 관할이 아닌데 이래가지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한번 그런 영장이 기각이 나게 되면은 동력이 확 떨어지죠. 당장 그런 상황 속에서 다들 좀 욕심 부리지 말고 큰 틀에서 어떻게 하면 이게 수사가 잘 될 수 있는지를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국수본이 가장 그래도 의지를 갖고 처음부터 달려들었으니 좀 국수본이 좀 주도권을 가져가는 게 옳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검찰은 지금 이게 오비락이 될 수도 있는 거지만은 한동훈 대표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과 수사를 같이 했던 인력들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혀 본인들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과가 삐끗하면은 큰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죠. 민주당이랑 비슷한 궤로 하시는 거네요. 국수본에서 하는 게 맞다. 그렇죠. 라고 보시는 거고. 그 상설특검이 처리가 되면 이제 윤 대통령이 어쨌든 3일 안에 이제 임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 임명을 하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임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상 통치행위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이선 후퇴하겠다는 것에 시건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곤란한 상황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상황은요, 특검이고 상설특검이고 무슨 뭐 다 필요 없이요. 지금은 이제 탄핵도 사치인 상황이 왔다. 탄핵도 사치인 상황이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생각하면서 이게 심리에 무슨 2개월, 3개월 걸릴 거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이건 대통령이 현행범으로 걸린 겁니다. 예, 이 내란에 준하는 죄를 범하다가 지금 현행범으로 걸린 거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해가지고 빨리 결론 낼 거라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서 요행을 바라고 지금 국가를 더 혼란에 빠뜨리는 건 말도 안 되고요. 즉각 하야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구속이 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구속이 되더라도 옥중 직무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그게 호사가들이 하는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은 옥중 집무하겠다고 나서는 순간 아마 국민들이 이 대통령제 자체를 없애겠다 달려들지도 모릅니다. 저는 강제 수사를 받느니 빨리 그 전에 하야해라. 하야해라. 예, 그런 입장입니다. 지난주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서 국민의힘 상황이랑 같이 좀 모아서 다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이제 또 재발의가 되고 이제 아마 또 처리가 시도가 될 걸로 보이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좀 통과가 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보십니까? 지난번에 제가 이제 6명 정도 이탈표가 있을 거다 그랬는데 실제 범야권 192에 더해서 198이 나왔거든요. 정확하게. 예. 그러니까 대충 그때보다는 조금 더 많을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통과 가능성을 저는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특검은. 그런데 이거는요. 특검은 큰 의미가 없어요. 예. 대통령이 지금 그 정치적으로 죽느냐 마느냐의 상황인데 특검으로 시선이 그렇게 많이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도이치모터스 건에 대해서 진실을 밝힌다는 의미에서 의미는 있겠지만은 갑자기 대통령이 쿠데타 일으키면서 이건 우선순위에서 많이 좀
밀려난 상황이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이제 미끼였다 뭐 이런 이제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 주 14일에는 탄핵안 표결에 뭐 참여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좀 분위기가 좀 어떠십니까? 지켜보시죠. 막을 수 있는 것이라면 막기 위한 어떤 여러 작전이 나올 텐데 본인들도 이제 막을 수 있는 것인가 최종적으로?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어떤 시나리오가 나오고 그 시나리오에 동의하느냐 마냐가 그냥 오늘만 살자 뭐 이런 느낌이라 가지고 이거는 앞으로 지속되기 어렵다. 예, 그런 생각이고 사실 분노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겁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그래서 이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보다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인지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은 충분히 형사적으로 다퉈볼 만한 뭐 경제 공동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탄핵이 이루어진 거지만은 이거는 그냥 국민들에게 기억하고 싶지 않은 쿠데타의 추억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그런 거거든요. 제가 85년생인데 79년, 80년이 이제 마지막 계엄이었는데 저는 못 겪어본 거예요. 그렇죠. 네, 저도 못 겪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에서나 보던 걸 이제 체험하게 되니까 분노가 치밀죠. 그럼 만약에 국민의힘이 탄핵안 표결에 또 참여를 안 하거나 혹은 뭐 그에 준하는 약간 당론을 정하거나 한다 그러면 그 불똥이 어디로? 저는 국민의힘이 위헌정당 심판 가볍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은 정부 측에서 위헌정당 심판 걸 가능성이 정당 해산 청구 이제 걸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왜냐하면 그 새누리당이 과거에 선례를 세웠잖아요. 옛날에 통진당 해산시킨다고. 저 그거 2013년, 14년에 왜 그거를 집권 초기에 그렇게 밀어붙였는지 모르겠는데 정당이라는 건 선거를 통해서 어차피 그 당시 통진당이 제가 봤을 때는 좀 굉장히 이상한 주장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거로 해체될 운명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황교안 법무부 장관 시켜가지고 이제 청구하러 달려든 거 아닙니까? 그 선례가 아주 강하게 남아버렸어요. 그때 이석기 전 의원이 무슨 뭐 강연하고 이러면서 뭐 그때 압력밥솥으로 뭐 폭탄을 만들어서 뭐 테러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했다 그래서 이게 내란의 모의인 것처럼 해서 그렇죠. 이제 정당 해산을 시켜버린 건데 이거 하면 지역구 비례의석 다 날아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압력밥솥으로 뭐 국가를 전복하는 것에 비하면은 그 특전사랑 경찰을 동원해서 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고 이건 수행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근데 이건 어쨌든 대통령이 했으니까 당은 아니다 이럴 수 있겠지만은 사실 공색하긴 한데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의 위치가 더 센 건지 아니면은 통진당에서 이석기 의원 위치가 더 센 건지는 뭐 삼척동자도 알 것 같은데 하여튼 당은 아니다 이렇게 변명하겠지만 지금 이렇게 대통령의 그런 행위를 옹호하는 순간 같이 이제 연계되는 거거든요. 이게 하루만 살겠다는 식으로 자꾸 일을 벌이니까 그 정당해산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서 그래요. 그럼 뭐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를 뭐 이렇게 수사 대상에 넣어놓고 이런 게 약간 위헌정당 심판까지 염두에 둔 약간 민주당의 포석이다 이렇게. 그렇죠. 저는 이거 정권 바뀌면 무조건 청구한다 봅니다. 정부에서. 네. 그래서 일거에 지금 뭐 108석 의석 있다고 그거 뭐 좋아할 거 없이 그거 다 날아갈 수 있습니다. 한 방에. 이거는 다른 심리에 비해 가지고 훨씬 쉬운 심리예요. 왜냐하면 내란을 일으키고 현행범으로 그게 지금 수사받는 거고 거기에 그걸 옹호하려고 정당이 들어갔다. 그리고 일설에 따르면은 의원들이 못 모이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거를 실제 가담자로 당내 주요 보직자를 했다. 그게 확인되는 순간 이거는 쉽게 가는 거죠. 당이 그냥 거의 해체 수순을 밟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실제로 해체되는 거잖아요. 위헌정당이 되면. 잘 생각해 보세요.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신 다음에 공화당은 해체됐어요. 그러니까 큰 나무가 쓰러지면은 그 뒤에 다 같이 쓰러지는 겁니다.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이 사실상 이제 민주화 이후에 이제 그런 과거 행적에 대해서 처벌받고 결국 이제 민정당도 사실 3당 합당을 했지만은 결국에 민정계는 거의 대부분 이제 김영삼 대통령의 직권과 함께 쓸려 나가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넘어지는데 윤핵관과 이런 무리가 계속 있다? 저는 그것도 되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생각하거든요. 14일 날 이제 전망을 조금 더 해보려고 그러는데 14일에 어떻게 개혁신당의 약간 전략? 전술? 좀 어떻게 좀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전략 전술이라고 하기에는 엄중한 상황이라 가지고 저희는 무조건 깔끔하게 표결. 저희가 어느 정도냐면요. 예전에 하도 이제 그 특검법 표결할 때 한동훈 대표 측에서 뭐 개혁신당에서 뭐 김건희 특검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뭐 대변인단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저희는 표 찍을 때 저희 표는 다르게 찍어요.
다르게 찍는다는 게 어떤 말씀? 이게 올 때 보통 네모난 거에다 가 이렇게 찍잖아요. 네네. 저희는 막 90도 회전해서 가 찍고 이래요. 그럼 감표 위원들이 다 알거든요. 아. 네. 그런데 그걸 사전에 어떻게 찍는지 노출 안 시키죠. 이렇게 90도일지 이렇게 90도일지 아니면 왼쪽 귀퉁이일지 오른쪽 귀퉁이일지. 네. 얼마나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란 당이 그냥 제가 그냥 단도직입 표현 장난질에 지금 심취해 있냐면요. 자기들이 표 못 모아온 다음에 그걸 개혁신당이 뒤집어 씌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수준 낮은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정치가 여기에 이른 겁니다. 14일에 만약에 국민의힘이 또 표결에 참여를 안 하는 방향으로 되면 그럼 그날도 좀 이렇게 설득을 좀 다방면으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제가 평소에도 많이 대화를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는데 요즘은 일부러 대화를 좀 줄이고 있어요. 네. 어떤 이유로? 지금은 사실 그들의 정치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순간 중에 하나일 거고요. 조언을 해줄 수 있지만 보통 조언해줬다고 고마워하는 사람 별로 없고요. 나중에 이제 탓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거는 오롯이 그들의 고독한 정치적 선택으로 남겨둬야죠. 뭐 그런 맥락에서 김상욱 의원이 오늘 또 기자회견에서 공개적으로 하야해라, 뭐 안 하면 찬성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건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상욱 의원과 제가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인데 김상욱 의원이 부결표 던졌다고 했잖아요. 네, 그날 토요일 날. 전 찬성이었을 거라 봐요. 네. 그러니까 개표가 안 될 걸 알고 이미 거기서 그렇게 부결로 얘기했다. 저는 김상욱 의원은 굉장히 평소에도 그런 어떤 거에 대해서 진실되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의지를 보였던 분이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 이제 나중에 분란이나 이런 걸 막기 위해 가지고 난 간 거고 반대 던졌다라고 얘기했지만은 사실 왜냐면 그때 개표가 안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네네. 저는 김상욱 의원은 애초에 마음이 더 이상 이걸 묵과할 수 없다는 쪽으로 가 있었다 봅니다. 혹시 뭐 7일 이전이나 이후에 김상욱 의원하고 혹시 뭐 그런 약간 관련 얘기를 좀 하신 적은 또 있으신가요? 그날 끝나고 그날 찍고 바로 가서 제가 얘기하긴 했죠. 아, 근데 뭐 어떤 대화를? 그런 건 대화는 제가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과 나누는 대화를 한 일주일째 지금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있거든요. 그들의 오롯이 그들의 고민의 시간이지. 그럼 뭐 듣는다고 해서 어디 가서 얘기하고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김상욱 의원은 어쨌든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 약간 고민하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고민하는 의원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게 좀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제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 자꾸 상황을 많이 비교하는데 엄석대 님이 쓰러졌거든요. 그럼 담임 선생님이 없어요. 네. 그래가 그 분위기를 못 만들고 있는 건데 엄석대가 쓰러졌음을 인지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지금 이제 뭐 한동훈 대표가 이제 담임 선생님 역할을 당분간 하겠다. 뭐 약간 이런 상황이 된 건데 뭐 그런 거긴 담임은커녕 아무 역할도 못 해요. 거기는. 네. 거기는 공범이지 무슨 담임이에요. 거기는. 네. 아 한동훈 그럼 이번 사태에 한동훈 대표도 어느 정도 지분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큰 게 아니라 이제 공범에서 주범 단계로 올라가기 직전이죠. 왜냐 본인이 권력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오락가락하면서 이상한 반헌법적 타협안 같은 걸 들고 오고. 그러니까 정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한동훈 대표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제가 윤석열 한동훈조를 보면서 가장 놀라는 게 뭐냐면 첫째 정치를 객관식 풀듯이 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쟤를 죽이고 나만 남으면 내가 이긴다 뭐 이런 거. 이게 전형적인 객관식 뺄셈 정치거든요. 이걸 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자기가 당에 들어온 지 얼마 됐다고 당에 있는 나머지를 다 죽이면은 내가 유일신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이상한 짓을 했던 거거든요. 한동훈 대표도 보세요. 명태균 사건 터졌을 때 보면은 저는 저게 자기 집에 불난 당대표가 할 수 있는 처신인가 이렇게 봤거든요. 한동훈계라고 하는 뭐 당에 들어온 지 한 6개월도 안 되는 것 같은 대변인들 맨날 방송 나가가지고 다른 당내 인사들 씹어대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자기들만 남아가지고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겠죠. 저 보세요 저렇게 그냥 제일 먼저 망하게 생겼거든요 지금 팀 한동훈이.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으로 지금도 한동훈 대표는 그거 꿈꾸고 있었을 거예요. 제거하는? 윤석열 이번 기회에 죽이고 나 혼자 살아남아가지고 벌거숭이 임금님인 거죠 그게 나중에 가면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정치를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간다. 객관식 이렇게 하나씩 지워가면서 객관식 푸는 방식으로 정치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팀 윤석열 한동훈을 보면 놀란 게 뭐냐면 이분들이 검찰에 있을 때요. 사실 큰 틀에서 보면은 그 수사하면서 이제 본인들이 불리한 위치에 가면은 숨으러 갔잖아요. 이 윤석열 한동훈조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검사의 칼로 누굴 찔러서 죽여서 날리는 것밖에 안 해봤거든요. 지금 본인들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분명히 본인들의 사상으로 따지면은 이재명, 조국, 뭐 이준석 전부 다 죽었어야 되는데 왜 살아나서 쟤네가 좀비처럼 돌아다니지? 이것만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얘네 전부 다 나쁜 사람 만들어가지고 보냈어야 되는데 보냈는데 왜 얘네가 살아와가지고 날 괴롭히지? 이런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야 본인들이 옛날에 검찰하면서 특수부수하면서 한 사람 파렴치분 만들어서 보내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감옥에서 그냥 다시 살아나지 않으니까 그랬겠지만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국민들이 다 표로도 살리고 어떻게 살리는 방법이 있거든요. 지금 그거 끝까지 이해 못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 이런 건 좀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어쨌든 전 대표이시기도 했고. 우선 나간 거는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간다는 거는 사실 내란에 엮였다는 거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 내란 또는 쿠데타에 엮였다고 하는 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한 10명 정도는 정계은퇴 선언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10명 정도? 예, 윤핵관 플러스 윤핵관 호소인들은 다 정계은퇴 선언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자기 고백적 반성들을 해야죠.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느냐. 사실 2년 전으로만 돌아가도 전혀 앞으로 선거를 질 것 같지 않았던 정당이 왜 이렇게까지 나락에 가게 되었느냐. 그거에 대해서 자기 고백적 반성을 해야죠. 예.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순간 아까 말했던 거는 본인의 책임도 같이 얘기할 수 있어야겠죠. 윤핵관들이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우선은 그러면 내가 내 직을 던지고 내가 정치를 떠나겠다.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뭐 1년만 있으면 다 괜찮아질 거야 같은 그 전형적인 아까 말했던 도박 마인드라니까요. 가가지고 법무연수는 한 1년이 갔다 오면 세상이 언젠가 오겠지. 그 사이에 민주당이 또 똥볼 하나 차겠지.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인 거거든요. 저는 그런 거로 안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할 만한 의원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제가 없으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예. 어차피 말해도 안 들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이제 탄핵에 동참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제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독선이 더 심해질 거다. 뭐 이런 이제 맥락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의원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이 만약에 힘을 잃으면 실제로 민주당이 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좀 푸시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될까요? 저는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하는 논리 중에 제일 무서운 국민의 심판을 받은 논리가요, 이재명이 당선되면 안 되니까 지금 윤석열을 취재할 수 없다. 이거는 정말 하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국가 전복 시도를 한 거예요. 예. 근데 거기서 이재명, 이거 현행범인 거고요. 이재명에 대한 위협은 보수 진영에서 사실상 계속 재생산해 나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뭐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저도 개인적인 판단이 있지만은 이거는 이재명이 집권하면 뭐 할 것이야와 윤석열은 내란을 벌였어가 붙으면은 이건 일반 국민들한테 소구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이런 거죠. 누구는 이미 뭐 살인을 저질렀는데 저 사람은 인상이 들어오. 뭐 이런 거의 대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겠냐고요, 이게 지금 보면은. 근데 이런 주장으로, 예. 얘가 지금 살인을 저질렀지만은 쟤는 인상이 들어오니까 쟤는 안 돼.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이거는 하면 안 되는 주장이다. 예. 민주당이 폭주해가지고 계엄을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것도 절대 하면 안 되는 게요. 자, 그럼 민주당이 그렇게 폭주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게 누군가요? 국민이에요. 왜냐? 윤석열이 폭주하는 거를 막아야 되니까. 예. 그런 식으로요. 자꾸 이렇게 이거에 앞에 뭐가 있었냐를 따지기 시작하면요. 또 윤석열 나와요. 국민이 왜 그러면 범야권에 192석을 줬을까? 윤석열 막으라고요. 뒤집어 말하면 처음에 깽판 안 쳤으면 여기가 192석 할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가면 다시 자기 쏘는 거라니까, 이렇게 가서.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해서 뭐 하냐고요. 예. 아까 이제 처음에도 얘기해 주셨기는 한데 이게 어쨌든 되게 이제 경제 지표까지 되게 혼란한 상황이고 국가적으로 되게 위기 상황이 됐는데, 의원님 생각하시기에 이 혼란을 약간 최소화하면서 어쨌든 다음 단계로 이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련의 좀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지금 보면 보수의 이제 막 강성지지층 막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논리가 똑같아요. 저한테는 말이. 너는 그러면 이재명을 막을 방법이 있어가지고 그러는 거냐? 그러니 탄핵에 반대를 하거든요. 방법이 있으면 내가 왜 니들한테 말해줍니까?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방법이 있으면 말하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좀 어이없는 논리를 펼치는 거예요. 예. 방법이 있으면
방법이 있으면 말하면 그건 방법이 아니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무한 루프의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 사태를 만든 귀하들이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염치가 있어야지. 대통령 쫓아다니면서 계속 그렇게 하고, 어디 뭐 목사가 하는 집회 쫓아다니면서 보수를 쓰레기장 만들어 놓고는 지금 와가지고 왜 대안을 거기다 요구해요? 알아서 잘할 텐데. 그러니까 저는 제발 이런 좀 적반하장의 상황을 좀 없애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뭐 세력이 됐건 아니면 뭐 친윤 세력이 됐건 그쪽에서 뭔가 전국을 좀 이렇게 컨트롤하려는 생각 자체를 아예 버려야 된다. 아니 그렇죠. 맨날 할 말 없으면 이준석이 어린 게 뭐 어떻게 하냐 그러는데 귀하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박정희 대통령은 40대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건 귀하들이 걱정할 일이 전혀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예. 그거는 가만히만 좀 계세요. 좀 보면은 어디 가가지고 뭐 훈계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잘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러면 또 싸가지 없다 하겠죠. 나라 망가뜨려 놓고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예.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궁금하긴 했는데 인터넷에 보면 이제 그 계엄 이후에 돌아다녔던 약간 짤이라 그러죠. 예, 밈 중에 하나가 그 4월에 이제 라디오에 나와서 그 말씀하셨던 게 많이 돌았어요. 거기서 이제 대선이 이제 진행자가 대선이 3년 남은 상황이다 뭐 이랬더니 그때 이제 대선이 3년 남은 게 맞나요? 이렇게 이제 반문하셨던 게 사실은 인터넷에 많이 돌았는데 그때도 뭔가 약간 이렇게 전국이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이 좀 강하게 갖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2016년에 그 20대 총선 지고 나가지고 박근혜 정권이 흐물흐물 무너지는 걸 경험해 봤거든요. 그 한복판에서.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총선을 이렇게 진 이상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반등할 가능성은 없었다. 거부권 쓰면서 더 안 좋아진 게 뭐냐면 거부권을 쓰면서 민주당이 하는 건 막을 수 있었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건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건 되게 바보 같은 선택이죠. 민주당이 뭔가 의석수를 밀어붙이려면은 본인은 얻어맞는 이미지를 형성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는 간절히 부탁하는 정치적 그 수를 썼어야 되는데 아니 언뜻 보기에는 대통령이 더 막무가내처럼 보이잖아요. 그건 본인이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저거는 그 성격 이상에 더해가지고 그냥 통치 스킬 자체가 없는 거다. 예. 그리고 이걸 지적하면은 오히려 그거를 대단히 옹호해주는 유튜브 보는 이런 이상한 아저씨들이 저 버릇을 나쁘게 만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뭐 이제 윤 대통령이 뭐 극우 유튜브 같은 걸 많이 보는 것 같다. 뭐 이런 아니 본인이 극우예요. 그러니까 뭐 많이 봐서 그런 게 아니라. 예. 그때 당시에도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 페이스북에 써주셨던 얘기 중에 그 인천지검에 뭐 내가 하려는데 못했어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때도 약간 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나요? 그냥 그 정상적인 대화가 안 되죠. 예. 그 정도입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 확신이 강한 건 뭐 좋은 거인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은 원래 보면은 본인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그런 거 하는 분 많아요. 예를 들어 유시민 씨도 달 착륙 안 믿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막 똑똑한 척하면서 얘기하는 분들 중에 보면은 저는 뭐 대통령 그게 좀 심했다. 그렇지. 주로 써주시는 표현이 이제 최근에는 엄석대라는 데 많이 비유를 하셨고 엄석대, 돈키호테, 벌거숭이 임금님 끔찍한 혼종입니다. 이거 다 있어요. 예전에 그냥 이상한 사람 이렇게도 말씀하셨는데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정확히 딱 규정 짓자면 그 세 가지 복합체라니까요. 돈키호테가 뭡니까? 풍차보고 거인이냐고 막 이렇게 돌격하고 예? 본인이 엄청난 미녀를 사랑하는 둘신의 공주를 사랑하는 이런 그 기사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기사도 아닌데 술주정뱅인데 기사라고 생각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에다가 벌거숭이 임금님 윤핵관들 세워놓고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망토가 예쁘십니다 뭐 이런 거 하고 있고 그런 거 복합체죠. 예. 그때 이제 선관위를 싹 털려다가 못했다라고 했을 때 의원님은 거기서 그럼 특별히 뭐 이렇게 대답을 하시거나 뭐 이렇게 대화를 이게 제가 저는 부정선거 업자들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부정선거쟁이들을 이제 상대해 보면은 용어를 쓰는 것만 봐도 증상이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어떤 용어들을 쓰나요? 그냥 일반적으로 부정선거 얘기하는 건데요. 4.15 이러면 이제 이건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4.15 부정선거 이렇게 주장하는 4.15 부정선거 4.15라고 하면요. 부정선거도 아예 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윤석열 대통령 정확히 한 게만 대표님 그때 4.15 때 제가 그 해가지고 그 인천지검에 시켜가지고 제가 막 싹 다 압수수색하고 이렇게 수사하려고 그랬는데 못하고 나왔습니다 그랬어요. 4.15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은 이미 정상이 아닙니다. 그때 뭔가 좀 극우적인 생각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군요. 상위 1%죠. 4.15 용어를 쓰는 거면은. 예. 제가 정확히 몰랐는데 부정선거를 넣고 안 넣고가 어떤 차이가? 어떤 걸? 4.15 뒤에 부정선거를 넣고 안 넣고. 그들 안에서 약간 은어 같은 거예요. 4.15. 그럼 약간 그런 그 커뮤니티 같은 데 쓰는 용어처럼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단어인가 보죠. 그렇죠. 그걸 얼마나 많이 봤으면 지들끼리 줄여서 4.15라 얘기하거든요. 그걸 이제
공식 용어로 쓸 정도면 본인이. 계엄의 사실 상황에서 이제 선관위 관련된 이슈가 가장 어떻게 보면 한 갈래인데 그럼 그렇게 선관위를 실제로 침투를 하려고 했던 것도 뭐 그런 생각의 발로일 거라고 보시는 거죠? 저는 이제 그 상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저는 단순히 선관위에 들어가가지고 뭘 압수수색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뭘 보려고 한 게 아니라 극단적인 상황은 조작도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가가지고 자기들이 뭘 거기다 만들어 놓고 발견됐습니다. 이랬을 가능성이 있다 봐요. 이게 몇 시간 만에 해제됐으니까 그거 못하고 한 거지. 사실 가가지고 지들이 바꿔놓고 지들이 이제 발견됐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공작했을 수도 있다 봐요, 저는. 그걸 어떤 카드로 향후에 사용할 생각으로. 네, 워낙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의원님께서 어쨌든 윤석열 정권의 탄생에 어떤 역할을 한 건 사실이지 않냐. 그때 좀 더 문제 제기를 좀 더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당내에서. 그런 얘기도 있는데. 저보다 세게 할 수 있었나요? 저는 완전 계속 정신 나간 사람 욕하면서 저는 당신 이렇게 하면 죽어. 그러니까 당신 나 때려칠 테니까 알아서 해. 이렇게 하면 제가 그때 뭐 가출이라면서요. 예. 뭐예요? 제가 무슨 뭐 단식 투쟁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와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건 모욕적이죠. 저는 그거 해가지고 저 사람 만들려고 하다가 제가 공격받았는데 지금 와서 그걸 저한테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쩌라는 거냐 그러면은. 네, 제가 거기서 그러면은 뭐 제명했어야 되냐 대선 후보를. 한동훈 대표가 저같이만 해봤으면 저렇게 안 됐을걸요? 윤 대통령의 이제 계엄 선포의 트리거가 명태균 게이트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거에는 좀 동의하시는 편인가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사실 제가 말하자면 오빠는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 뭐 저희가 모르는 걸 수도 있죠 뭔가. 예. 제가 아는 오빠는 워낙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 특정할 수는 없죠. 사실 뭐 예전에 처음에 이제 계엄 초기에는 어떤 뭔가 수사 과정에서 뭔가 발견이 됐기 때문에 뭐 그런데 대응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셨었는데 사실은 그 이후에 어떤 정황들이 사전에 굉장히 준비를 치밀하게 한 정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약간 그 생각에도 좀 그러니까 차라리 그거였으면 바랬는데, 그러니까 뭐 그냥 뭐 그거는 더 어이없는 상황으로 그냥. 차라리 수사에 뭔가 방해 목적이 차라리 나았다. 그렇죠. 부정선거를 옹호하신 여러분이 만든 괴물. 지금도 아마 침대에 누워서 그 고민하고 있을걸요? 빨리 그 선관위에서 증거를 찾아가지고 애국 시민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부정선거를 타파하고 위기에 빠진 나를 구출해주길 바라고 있을걸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것 중에 그 히틀러 영화 보면 그런 거 나와요, 보면은. 벙커에 혼자 앉아가지고 이제 베를린 함락되기 직전인데 막 지도 보면서 빨리 여기 군대 일로 보내가지고 하고 없는 군대 지휘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 아마 지금 딱 침대에서 이 도상훈련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내가 딱 이제 부정선거 밝혀지면 어떻게 짠하고 다시 전국을 휘어잡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실제로 그런 시도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제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시도를 실제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를 그냥 묘사해드리면요. 그 우리가 어떻게 강원랜드에서 100원 하나까지 다 날리느냐 이런 걸 이해 못 하잖아요. 정선 카지노. 네. 네. 근데 딱 그거예요. 정치하는 스타일이. 이렇게 막 한 다음에 조금 그러니까 주식에서 날려 먹으면은 그 다음에 선물하러 가고 선물한 다음에 그다음 옵션 하라고 이거거든요. 그 다음에 장기 팔고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분은 지금까지 한탕 정치를 한 게 보세요. 처음에 이준석 쫓아내고 이렇게 나락가고 이러다 보니까 뭐 하다가 나중에 강서 보궐선거 때 보면은 아무리 질 거라 그래도 자기는 이길 걸 확신하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부산 엑스포. 이거만 유치하면 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안 될 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믿잖아요. 이것만 되면 한 방에 부산 다 잡고 이렇게 해서 분위기로 수도권까지 올라오면 된다고 말도 안 되는 계획이죠. 그다음에 또 보면 그래 이재명만 구속되면 돼. 그러다 이제는 막 미쳐가지고 막 석유만 나오면 돼 막 이런 거에 가잖아. 이제 보면은 막 포항 앞바다에서 무슨 막 석유만 나오면 이제 경제 상황 다 호전되고 나는 성공이 될 수 있어 뭐 이런 거잖아요. 딱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도 누워가지고 고민하는 건 뭐냐면 이 국회를 해산시키는 방법은 부정선거를 증명해가지고 국회 해산시키고 재선거 해가지고 내가 다 먹으면 돼. 그러니까 낭상의 극치를 달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증상이 악화됐지 나아질 일은 없다. 수사 국면이 벌어지고 나서 뭐 탄핵이 됐건 하야가 됐건 이제 어쨌든 내년쯤에는 조기 대선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성열 개혁신당 대변인이 우리 당의 잠재적 대선 후보라고 하면서 이제 이준석 의원님을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개혁신당의 역할이 조기 대선에 좀 어떤 역할로 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제가 생일이 3월 31일이거든요. 네. 탄핵이나 아니면 하야로 인한 그 보궐대선 같은 경우에는 사유가 확정되고 60일 뒤에 대선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럼 3월 30일부터 역산을 해보면 1월 31일 이전에 대통령이 거리되면은 출마 가능하고요. 아니면 못 나가요. 못 나가요, 아예? 예. 1월 31일 이전에 물러나면. 아, 그렇네요. 아, 나 일단 만 40세. 예. 네. 근데 뭐 그래도 저는 그러니까 그러면 뒤집어 말하면 제 입장에서는 질질 끄다가 탄핵해라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냥 즉각 하야라고 하잖아요. 예. 왜냐면 그거 제가 뭐 어떻게 하느냐보다도 도저히 저 사람이 나라를 하루라도 더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큰 리스크이기 때문에 제가 대선 나오고 못 나오면 중요한 거 아니고 빨리 물러나라. 탄핵도 사치다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1월 31일 이후에 2월 이후에 만약에 뭐 하야가 되든 탄핵이 되든 해서 4월 이후에 대선이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 어쨌든 어떤 당 내에서나 뭐 국민적인 요구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는 좀 고민을 해보실 수 있나요? 저는 보통 그런 선택할 때 제가 고민해가지고 하거든요. 저 예전 당대표 나갈 때도 내가 당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서면 나갔거든요. 이번에도 똑같겠죠. 제가 어떤 역할을 있을 수 있는지 확신한다고 하면은 제가 참여할 것이고 아니면 뭐 더 나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게 있다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참여할 것이고 예, 정치하는 사람이 대선을 걸을 수는 있나요? 대선에 제가 뛰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지원하든지 어떤 식으로는 참여하겠죠. 참여 확신은 어떤 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가 될까요? 제가 그때 전당대회 나갈 때 막 나경원 이런 사람 나오는 거 보면서 그냥 아씨 이거 망하겠다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나갔는데 뭐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될지 또 저기가 누가 될지 이런 거 보고 판단하는 것도 있을 거고 제 스스로 확신이 있을 때는 할 수 있는 거고요. 민주당에서는 뭐 이재명 대표가 뭐 출마하는 게 거의 확실할 것 같고 국민의힘은 글쎄요 뭐 후보를 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국민의힘도 후보를 내야죠. 내고 사실 저는 이미 한동훈 대표는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보세요? 네, 황교안 대표보다 더 안 좋은 상황에 놓였어요 지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분은 정치 들어와서 잘한 게 없어요. 실적이 없어요. 자기 선거를 뛰었냐? 아니요. 비대위원장은 총선 지휘에서 잘했냐? 아니요. 말아먹었죠. 그럼 지금 와가지고 그럼 정치적 선택을 잘하느냐? 아니죠. 우왕좌왕하죠. 이분이 왜 정치해야 되는지를 아무도 모르거든요. 네. 너 왜 왔니? 하면은 왜 저 하고 싶어서 왜밖에 못할걸요 아마. 어떤 정치인으로서 뭔가 이렇게 비전이나 어떤 목표가 좀 불투명하다. 그러니까요. 뭐 벚꽃이 피면 이런 막 현학적인 얘기는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못 나올걸요 저는.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한덕수 총리랑 같이 전국을 이렇게 이끌면서 좀 존재감을 이렇게 발휘하고 싶어 한다. 그것 때문에 마이너스 10점 추가. 네. 그거 하려다가 마이너스 10점 추가. 네. 잘 안 될 거라고 보세요? 이미 망했죠. 아 이미 망했다. 네. 여론적으로 좀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 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아니 당장 질문 한 방에 무너지잖아요. 군통수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지금 국민들이 군통수권이 이상한 사람 손에 들어가 있다는 건데 불안해가지고 지금 탄핵해라 하야야 빨리 물러나라 이러고 있는 건데 군통수권이 누구한테 있냐. 뭐예요? 그 답을 못 하잖아요. 한동훈 도망갔잖아요. 직접 사실은 뭐 의원회에서 만나서 하셔도 되긴 하는데 한동훈 대표한테 혹시 뭐 이렇게 조언을 해주신다든지 뭐 즉시 사퇴하고 도망가라. 네. 어디로 도망가니까? 아니 그냥 그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 하고 도서관에 가서 혼자 다리 꼬고 앉아 있든지 그다음에 관심 가지면 또 관심 갖는지 모르겠지만은 평소에 그런 거 즐긴다면서요. 재즈. 아니 도서관에 다리 꼬기 뭐 아니면 아베크롬비 이런 거 입고 카페 가서 앉아 있기, 던킨도너츠 들고 돌아다니기, 카페 줄 서 있는데 뒤에서 지지자 사진 찍어주기 뭐 이런 거. 예. 평소에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예. 근데 한동훈 대표가 사퇴를 하고 이제 친한계가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더 세력이 작아지게 되면 국민의힘은 더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미 한 3년째 계속 나락하고 있었는데 뭐 그걸 지금 와서 걱정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그거는 뭐 예,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 들어온 뒤부터 그거는 계속 나락가고 있었는데 뭐. 오늘 이준석 의원 모시고 다양한 얘기를 들어봤는데 혹시 뭐 마지막으로 향후 올해 내년 계획 아니면 뭐 향후 개혁신당의 행보 뭐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이런 거 있으면 하나 해주시죠. 저는 만약에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진짜 내가 보수요, 그런데 진짜 보수요, 나 진짜 보수가 잘 됐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요. 한 지난 3년간 내가
윤석열의 잘못된 판단들에 대해 가지고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를 한번 되짚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보면 그 사람이 한 건 다 틀렸거든요. 근데 거기 때마다 내가 스스로 집단 논리에 빠져가지고 누구 유튜브 보고 나가지고 그 길에 동조하지 않았는가? 예, 내가 틀린 거 아닌가? 이준석이 민주당 첩자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윤석열이 대왕 첩자 아닌가? 이런 것들을 먼저 되새김질하면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나는 왜 이런 잘못된 판단을 했을까? 지금도 이준석을 보면서 욕하고 싶은데 과연 욕하는 게 옳은 것일까? 이거를 고민하신 다음에 그 다음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게요. 제가 싸가지 없어서라고 자꾸 이렇게 모든 걸 퉁치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저도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이 정도 충격요법이 아니면 말을 안 들으세요. 요즘 보면은. 보수 진영에 제가 느꼈던 가장 답답함은 뭐냐면요. 정당 대표를 지내고 정치 12년 정도 있던 사람한테 뭔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와가지고 보통 말을 걸 때 뒷짐지고 자네 이렇게 말을 거세요. 예. 그리고 저를 가르치려고 드세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하는 순간 젊은 사람들이 설 공간은 없습니다. 적어도 업을 정치로 하는 직업 정치인들이고 자기 인생을 걸고 하는 정치인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어떤 판단도 존중하지 않고 자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자네 그러지 말게. 이거는 대화하자는 태도가 아니거든요. 지금도 아마 이 방송 보시고 댓글을 다시겠지만은 왜 대한민국의 젊은 사람들이 저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에 대해 조금만 고민하시면은 저는 세상이 바뀔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하고 그래야 보수가 살아납니다. 이 말씀 드리려고는 방송 나가지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개혁신당 약간 행보도 요즘 개혁신당에 당원 가입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지고 있는데 다시 개혁신당 네이버에 검색하셔가지고 당원 가입 누르시면은 뭐 3, 4분이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거 가입하시고 정말 진짜 보수를 사랑하고 당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걸 원하신다면요. 한번 함께 해보시죠. 제가 놀라운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박근혜 대표 이후에 보수정당에서 전국 단위 선거를 이겨본 사람은 이준석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이준석 욕하고 싶어도 그건 변하지 않을 진리입니다. 실제로 많이 늘어나고 있나요? 예, 지금 뭐 탄핵 전국에서 한 2,000명 정도 이제 늘어나는데, 예, 저희가 뭐 한 당원 10만 넘겨가 15만 이렇게 되면은 재정적으로도 문제 없고, 예, 저희는 쭉쭉 뻗어나갈 겁니다. 혹시 뭐 이게 너무 뻔한 질문 같기는 한데 네. 윤석열 대통령한테 혹시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라도 있으실까요? 이럴 때일수록 식사 잘하셔야 됩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건강 챙기시라고요. 그것은 이제 건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종국이 벌어질 것이다. 아니 건강하셔야 되는 게 지금 오히려 밥 안 먹고 이렇게 막 혼자 계속 유튜브 보면서 막 부정성 심취하고 이러면요 더 이상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식사하시고 수면도 규칙적으로 하시고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첫 번째 손님 이준석 의원과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